당신의 일상 속 날씨에 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TMI 날씨. 안녕하세요. 저는 TMI 날씨를 진행하는 황미영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곡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이범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신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 가르치고 있는 김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 우진규입니다. 오늘 날씨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야외 웨딩. 예비 신랑은 결혼 준비에 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입장이라 저는 부담 없이 영화 속 한 장면을 꿈꾸며 예비 신랑과 함께 결혼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있잖아.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우리 결혼식장 말이야. 바꿀 수 있을까? 뭐?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우리 부모님이 기상청 예보를 봤더니 결혼하는 날에 비가 올 거라고 하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 달 뒤 예보가 얼마나 정확하다고 지금 와서 바꾸래? 그래도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건데 신빙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고 야외 웨딩 동의했었잖아. 그렇긴 한데 비 오는 날 밖에서 결혼할 순 없잖아. 어른들도 날씨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밖에서 하냐고 하고, 비가 오든 안 오든 조금이라도 온다고 하면은 미루든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바꾸라는 거야? 위약금은 또 어떡할 거고? 그리고 사실 나도 처음부터 야외 웨딩 별로였어. 뭐라고? 나 이럴 줄 알았어. 결혼 준비는 하고 싶은 대로 하랄 땐 언제고 처음부터 야외 웨딩이 별로였다며 취소하자는 예비 신랑.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야외 웨딩인데 당장의 예보도 아니고 한 달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예보를 믿고 바꾸라니.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 상황. 정말 야외 웨딩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 일단 이 결혼 반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비 신부님께서는 정말 꿈꾸던 억지로만 한 것도 아니고 별로였다고?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날씨는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은 결혼하실 때 어떠셨어요? 행복하겠어요. 실내 웨딩 하셨어요? 전 실내에서 했죠. 그냥 무난한 웨딩 했는데 날씨는 핑계일 것 같아요. 한 달 후 예보 가지고 지금 이제 취소하니 많이 하는 거는 애초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장기예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신 건 저는 역대급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장기 예보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장기예보가 뭔지를 좀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장기예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예보랑은 좀 다릅니다. 내일 날씨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비가 오겠다. 새벽 6시부터 9시 사이에 구름이 끼겠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장기예보는 그게 아니고요. 장기예보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1개월 전망과 3개월 전망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간 동안 예보를 하게 되는데, 일자별 또는 3시간별의 예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1개월 예보는 일주일 단위로 예보가 나가고요. 3개월 예보는 한 달 단위로 예보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 주는 평년보다 기온이 몇 도에서 몇 도가량의 분포로 평년에 비해서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보가 나가거든요. 그럼 시어머니가 완전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이고, 만약에 이게 맞으면은 이분을 기상청으로 영입을 해야죠. 그래서 이 정확도를 그래서 살펴보면 예보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난해합니다. 단기 예보에서 나오는 강수 예보나 기온 예보는 특정 통계를 해서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이 장기 예보에 대한 정확도는 ROC라고 해서요, 상대 조작 특성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생소로운 단어죠. 이게 이제 확률 예보가 제가 1개월 전망 일주일에 대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 일주일 예보에 대해서 3개가 나가요. 예보가 높을 확률, 비슷한 확률, 낮을 확률. 이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나타났던 정확도나 비정확도,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을 가지고 다시 그래프를 그린 후에 거기서 나타나는 면적을 가지고 계산해서 내는 검증 방법인데, 빵점에서부터 만점이 1입니다. 제일 잘 맞춘 게 1점인데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기예보의 경우 정확도가 약 0.6 정도 돼요. 반 이상이네요. 예, 절반 이상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뭐 그렇게 잘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정확도는 굉장히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이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정도의 데이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때문에 올바르게만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특정 날짜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뭐 결혼식 날짜를 잡는다든지 특정 날짜를 예측하기 힘든 거라고 하면 장기예보를 어떻게 조금 더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농촌에서 일하시는 농부들이 올 한 해 농작물을 키우실 때 논에 물을 댈 수로는 얼마나 해야 될지, 그리고 저수지에 물은 얼마나 좀 확보를 해야 될지, 또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경제적인 분야에도 굉장히 활용성이 커요. 올 여름이 어떻게 되겠다, 또는 올 겨울이 춥겠다, 따뜻하겠다에 따라서 난방기구의 생산률이라든지 유통해서 그걸 확보해야 되는 어떤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미연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서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임에는 확실합니다. 흐름을 이렇게 하는 느낌이네요. 뭐콕 집은다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가보면 이 장기예보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 좀 앞으로의 미래 설계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이 예비 신부분이라면 잘 설득을 해서 전 야외 웨딩 할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되게 중요한 날이고 한 번밖에 없는 날인데 야외 웨딩은 되게 비도 중요하지만 바람도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우선은 장기 예보를 조금 보되 이렇게 날씨놀이에 들어가면 저희가 장기 예보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실내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자가 한 말이 있으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말 안 해야죠. 이제 설득해서 야외 웨딩 하는 방향 쪽으로. 뭐 비 오면 또 비 맞으면 사는 게 또 추억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죠. 날짜를 잡았는데. 왜? 그리고 그렇죠. 야외 웨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장기예보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기온과 강수량 두 가지 우선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평년에 대비한 평균값입니다. 며칠 동안의 값들에 대한 평균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특정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 결혼하시기로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뭐 내일 모레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날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웨딩 결혼을 하는 그쪽 업체 쪽이랑 조정을 하셔서 몇 시간 또는 뭐 하루 이틀 정도로 좀 조정하시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해야죠. 일단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신혼부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임신하셨습니다. 이걸 받게 되는 날, 오늘 임신하셔서 정확하게 10월 31일에 애가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예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장기 예보를 잘못 활용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부모님께서 야외 웨딩이 그냥 탐탁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싶네요. 부모님이 기상청을 너무 신뢰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네, 어쨌든 오늘 사연 보내신 분이 행복하게 잘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선생님 그리고 우진규 예보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